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왼발 스페셜리스트 중 하나, 1998년 월드컵과 2002년 월드컵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괴물 중의 괴물, 히바우두입니다. 1972년 4월 19일 브라질 농업의 중심 북동부에 위치한 페르남부쿠 주의 파울리스타에서 태어난 히바우두. 그는 어린 시절 관광객들에게 샌드위치를 파는 가난한 소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공과 함께라면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던 그는 유난히 깡마르고 키가 커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선 볼을 잘 다루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재능이 일찍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었죠. 14살 때인 1986년 고향팀 산타크루즈에 입문하며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펠레처럼 천재까진 아니었습니다. 코린치안스와 파우메이라스를 거치고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면서 서서히 실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6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히바우두는 선수의 길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이를 반대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마라. 넌 반드시 스타가 될 거야 라고. 어머니의 말에 다시 히바우두는 마음을 고쳐잡게 됩니다. 1991년 산타크루즈에서 데뷔했던 19살 히바우두는 첫해 26경기에서 16골을 기록했고 이후 3년 동안 97경기에 나서 60골을 넣어서 리그를 지배합니다. 강하고 정확한 왼발이 돋보였던 그에게 아틀란타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파우메이라스 소속이었던 히바우두는 등번호 11번을 달고 중원을 누볐으며 소속팀이 리그에서만 102득점을 기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2위 상파울루가 54득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파우메이라스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이 당시 히바우두의 플레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공격수가 아닌 박스 투 박스의 미드필더였습니다. 히바우두의 플레이는 전방에 자우미냐, 밀러, 루이장에게 완벽한 자유도를 부여했고 양 측면 풀백이었던 카프와 주니오르가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셈이었습니다. 1996년 히바우두의 파우메이라스는 역대 최다 득점을 비롯해서 30경기에서 27승을 거두어 90%가 넘는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 뛰어난 활약을 펼친 히바우두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우승 후보는 브라질이 아닌 나이지리아였죠. 카누, JJ 오코차 등 화려한 개인기에 브라질은 돌풍의 희생양이 되었고 결국 브라질은 동메달에 머물게 됩니다.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브라질 국민들은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지만 히바우두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에게 스페인의 데포르티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87억의 스페인행을 선택한 히바우두는 이적 첫 해인 1996-97 시즌 21골을 성공시키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리그 득점 4위에 올라 순식간에 스페인 현역은 히바우두 때문에 떠들썩해졌고 소속팀 데포르티보는 라리가 3위를 차지합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최고의 스타였던 호나우두를 인터밀란에게 이적을 시키면서 대안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히바우두에게 관심을 보였고 과감하게 바이아웃 금액이었던 320억을 지출해 그를 데려오고야 합니다.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그는 무서운 왼발 능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왼발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페널티킥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바르사 이적 첫해 47경기에서 27골에 리그 우승, 구강컵 우승까지 하면서 더블을 달성합니다. 특히 클루이베르트, 피구와 환상적인 삼각 펜들을 구성해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었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대표팀을 논할 때 이젠 히바우두라는 이름을 빼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26세를 맞이한 월드컵에서 그는 3골과 2도움을 기록, 그리고 호나우두와 절묘한 콤비 플레이를 선보여 브라질이 결승으로 가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8강 덴마크전에서 슈퍼스타 호나우두의 부진을 메우며 역전골과 결승골을 터뜨려 브라질 축구의 실질적인 간판으로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팀은 준승에 그쳤고 4년 뒤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리그로 돌아온 그는 바르사의 선봉대장으로 1999년 리그 2연패 성공을 도웁니다. 게다가 국가대표에선 브라질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죠. 호나우두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대회 MVP까지 휩쓸었습니다. 결승전 2골은 환상적이었죠. 1999년 피파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543점을 얻어 194점에 그친 베컴을 제치고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됩니다. 왼발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스토이치코프와 게오르고 하지를 지나서 히바우두에게 옮겨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된 그는 어린 시절 빈민가의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과 브라질의 가난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합니다. 부루 어린이들에게 교육, 문화적 기회를 갖게 하고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서 고향에 있는 파울리스타에 극빈층 처녀 가구에 기초 식량 세트를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1999-2000 시즌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히바우드의 활약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피고가 2000년 여름 레알로 이적을 하면서 그는 중요한 파트너를 잃고 말았죠. 바르사는 서서히 히바우드의 팀으로 변모했고 감독이었던 바날은 그에게 좌측 측면 미드필더라는 한정적인 임무를 떠맡겼습니다. 포워드를 원했던 히바우드와 바날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져갔고 본래의 포지션을 벗어난 히바우드는 자신의 장기를 잃으며 부진에 빠집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G봉을 잡았던 요한 크루이프 또한 히바우드를 내보내고 점진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서 팀 컬러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히바우드는 2001-2002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결장해야 했고 주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현란한 삼바 축구를 앞세워 7년 동안 피파 랭킹 정상에 군림했던 브라질은 프랑스에 1위 자리를 내준 뒤 끊임없이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98년 월드컵에서 3골을 터뜨렸지만 우승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아쉬움이 있었던 히바우드. 2002 월드컵에서 그는 부상의 악령을 딛고 화려하게 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터키와의 C조 예선 첫 경기부터 8강까지 계속된 5경기 연속 득점 행진은 경이로웠습니다. 결승에서도 호나우드의 2골에 모두 기여하며 브라질의 우승을 주도해 4년 전 아픔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죠. 한편 바날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구단의 계약을 1년 앞당겨 만료하며 AC 밀란으로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히바우드를 밀란으로 보낸 바날의 바르사는 2002-2003 시즌 6위라는 최악의 결과로 한 해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AC 밀란에서 히바우드는 세브첸코와 투톱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안젤로티는 그를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벤치 멤버였지만 2003년 챔스 우승 타이틀을 커리어에 추가시킨 것이었습니다. 카카에게 경쟁에서 밀리며 1년간의 밀라노 생활을 청산한 그는 크루제이로를 거쳐서 2004년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을 합니다. 올림피아코스 입단 후 히바우드는 2005-2006 2년 연속 더블을 이루어냅니다. 2008년 우즈베키스탄 리그의 분뇨 두코르에서 과거 의사였던 스콜라리 감독과 재회합니다. 아시아를 재패할 뻔했으나 2009 아시아 챔스 8강에서 포항 스틸러스에게 5대4로 패배해 좌절을 했죠. 2011년 브라질로 돌아와 선수 생활의 말년을 즐겼고 2014년 3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선수로서의 내 역사는 끝났다며 현역 은퇴의 뜻을 밝힙니다. 잠깐 자신이 구단주로 맡았던 팀이 하위권을 맴돌자 복귀해 아들 히바우지니와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비록 5경기에 불과했지만 전설의 귀환은 축구 팬들에겐 뜨거운 울림이었습니다. 1990년대 브라질 축구의 전성기에 큰 축을 담당했던 히바우드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축구를 두려워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역시 큰 경기에 유독 강했으며 리오넬 메시가 기록을 깨기 전에 바르셀로나의 챔스 역대 최다 득점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쉽게도 리그에선 비엘이 라울에 밀려서 2위를 기록, 득점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하지만 유난히 브라질 선수들이 일찌감치 은퇴하는 것과 달리 그는 우직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영원한 2인자로 불렸던 그였지만 은퇴하는 순간까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1인자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부 리그든 2부 리그든 팀에 충성을 다했던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뛰었던 월드클래스 폭주기관차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